해외 시청자들이 본 한국 TV 예능 중에 인지도 측면에서 런닝맨은 사실 압도적이라 할 수 있겠고, 그 이외에 언급되는 스터디셀러는 아는 형님과 슈퍼맨이 돌아왔다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2013년부터 방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방영이 되고 있는 장수 예능 중 하나인데요. 저는 특히 초창기에 추사랑이 나왔을 때 아주 귀엽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가이 사랑. 안녕하. 도도. 주세요. 그런데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방영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2000년부터 육아 관찰 예능을 한 적이 있으니 그게 바로 god의 육아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진행이 되었었고, 몇 달 후 멤버들이 아기와 재회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약 2년 동안 방영을 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육아 관찰 프로그램의 원조로 평가를 받는데요. 원래는 잠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 번 방영이 되었었지만 이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첫 방송 이후 바로 2주 뒤에 바로 주말 예능 프라임 시간대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게 됩니다. 아기 재민이의 재롱과 더불어 god 멤버들의 리얼한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소소한 재미와 감동이 더해져 상당한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입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60%를 기록했었다고 하는데, 당시 예능 프로그램이 20%대 시청률을 기록하면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던 때라 그 이상을 기록했으니 그야말로 초대박이었던 거죠. god는 이 프로그램을 하며 말 그대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이 2025년 지금까지도 이 프로그램을 여전히 언급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앞서 한국 시장을 평정했었던 아이돌들의 경우 서태지와 아이들을 비롯해서 H.O.T까지 신비주의 컨셉을 내세워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god는 이와 정반대되는 방향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초기 기획 단계에선 당시 최고의 아이돌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SM 엔터테인먼트의 H.O.T에게 출연 제안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god보다 먼저 데뷔하여 이미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었던 H.O.T는 말씀드린 신비주의 컨셉과 더불어서 이미 너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던 만큼 이 제안을 거절했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후회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god의 음악과 관련해서도 한번 코멘트를 하겠지만, 이들이 한국 남자 아이돌 중 유일하게 국민 그룹으로 불리는 데 있어서는 이 육아일기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근한 아이돌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 육아일기를 통해 god는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의 후속곡 애수에서 바로 이 효과가 나오게 되니 이 노래를 통해서만 총 10번의 음악방송 1위를 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곳 그대가 있을 만한 곳 모두 뒤져봐도 그대를 찾지 못했어. 그대는 어디 있는 거야 왜? 난 아직도 그대를 잊지 못해. 오늘도 그대 찾아 이 거리. 애수의 성공 이후에도 이후 3속곡인 Friday Night도 4번의 1위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는 총 57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해 비로소 남자 아이돌 가수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때 20 노래들이 음악 자체도 굉장히 잘 뽑혔었고, 이들의 라이브 실력 역시도 훌륭했었던 만큼 god는 충분히 뜰 수 있는 가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무언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실력과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실력과 더불어서 운과 타이밍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렵게 2집을 내고 활동하고 있었던 god에게 운이 좋게도 이 프로그램이 왔었던 거고, 이때 god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실력을 예능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증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참 옛날에 많이 다뤘던 이야기, 과연 god가 재민이를 키운 것이냐 아님 재민이가 god를 키운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재민이라는 아이가 없었으면 god는 이 정도로 잘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재민이가 god를 키운 거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이 운이 왔을 때에 god처럼 이걸 잡을 수 있도록 저도 평소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워야겠네요. 그렇게 god는 2집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육아 예능을 지속하면서 2000년 11월에 곧바로 3집을 발매합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G.O.D의 최대 전성기를 대표하는 앨범이 됩니다.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 헤어져 이걸 어쩌든 해수적 남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널 모르고 뒤도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령 하나와 촛불 하나 포기야 쟁이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마치 지고 힘든데 내게 이래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One, two, three, go! 바라나는 하늘색 풍선은 우리 맘속에 영원할 거야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여기저기 봐도 하늘색 풍선이 밝게 웃는 너희지 그래 바로 이거지 지원이 힘이지 열려있어 해당 앨범의 누적 판매량은 약 182만 장으로 이후 BTS가 나오기 이전까지 K-팝 아이돌들 가운데 최대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앨범이 됩니다. 이런 큰 성공의 요인을 분석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한데 먼저 손호영, 윤계상 등이 여성 팬들을 불러보았고 예능에서의 친근한 모습들 덕분에 일반 대중들도 G.O.D의 앨범을 구매하는 큰 동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결국 가수는 음악인데 해당 앨범은 정말 전곡이 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 앨범은 JYP뿐만 아니라 현재 BTS의 음악적 아버지이자 하이브의 설립자인 방시혁이 같이 몰두한 결과였는데요. 방시혁이 본인의 기획사를 차리기 훨씬 이전에 원래는 JYP에게 스카웃되어서 그의 어시스턴트 프로듀서를 수년간 했던 게 시작이었는데 이런 둘의 시너지가 제대로 폭발한 앨범이었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3집의 대표적인 노래들을 몇 개만 소개를 해보자면 거짓말은 3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G.O.D의 커리어에서 가장 히트한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가령 G.O.D라는 가수를 한국에서 소개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슨 노래를 틀 거냐고 했을 때에 무조건 이 노래가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 역시도 아이돌스럽지 않은 단순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곡이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따라 부르기가 쉬워 대중들의 귀를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노래의 내용은 연인에게 차갑게 이별을 고하지만 본심은 정반대인 남자의 마음을 녹여낸 곡으로 특히 후렴구에서 먼저 잘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라는 거짓말이 섞인 선창을 하면 뒤에 코러스가 가지마, 떠나지마, 나를 잊지마 라고 받아서 본심을 드러내는 식인데 이런 식으로 1, 2절 주고받고는 노래 마지막에는 이걸 반대로 하여서 남자가 진심을 말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제 의도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가수가 거짓말을 하면 코러스가 진심을 말해주는 게 2번이 반복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후렴에서 이제 코러스가 거짓말을 하고 가수가 진심을 토해내는 이런 깊은 계산이 깔려 있었는데 몰랐죠. 그냥 부르신 거죠. 막 듣고. 예. 네. 오늘은 이해하셨으니까. 이 다음에 촛불 하나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당시 크게 성공했던 노래였던 것은 물론이고 몇몇 전문가들은 이 노래를 G.O.D 최고의 노래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 덕분에 어떤 큰 행사에서든 엔딩곡으로 자주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노래 자체도 훌륭하지만 특히 상징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G.O.D가 단순히 사랑 노래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세대불문, 남녀불문 모든 상황의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른다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촛불 하나는 이들이 국민그룹으로 불리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한 노래이자 G.O.D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색 풍선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는 가수가 팬들을 위해 만든 노래들 일명 팬송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도 방시혁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좋은 곡들이 참 많으니 2000년에 나온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에 한번 들어보시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가수 G.O.D였지만 그해 9월 멤버 퇴출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01년 9월 9일 박준영 퇴출 결정이 공식으로 보도됩니다. 당시 G.O.D의 소속사 측은 박준영의 잦은 돌출 행동으로 더 이상 그룹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사회를 열어 퇴출을 결정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박준영의 나이가 많다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박준영의 열애. 3집 활동이 마무리되던 2001년 초, 박준영은 한 배우와 스캔들이 터졌고 두 사람은 쿨하게 열애 사실을 인정합니다. 박준영이 나중에 밝히길 소속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했고 그 지시에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소속사에서는 나이도 많고 팀 내에서 팬층도 가장 적었던 박준영을 퇴출하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는 멤버 및 당사자들 논의 없이 바로 발표를 했던 거죠. 같은 팀의 멤버인 손호영도 당시 생각에 대해서 나중에 밝히길 그땐 너무 어려서 그런지 G.O.D가 잘 되고 있었는데 열애를 하고 있는 박준영이 이해가 안 갔다고 했었고, 김태호도 박준영이 사랑을 하면 양옆도 안 보고 올인하는 스타일이라 G.O.D 일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소속사가 박준영과 나머지 멤버들의 대화를 단절시켰었는데 이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서로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G.O.D와 여자친구 중에 선택해라. 여자친구를 선택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나는 반대로 나 말고 다른 형들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해체가 아니라 사실 이제 주니어 형이 나가는 모양처럼 될 뻔했죠. 그러나 소속사의 기대와는 달리 멤버들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G.O.D 팬들도 박준영의 열애가 무조건적인 퇴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팀의 리더를 맡으며 멤버들이 의지해온 박준영을 연애한다는 이유만으로 팀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걸 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 때문에 G.O.D의 팬연합은 퇴출이 기사화된 지 3일 만에 본인들 주최로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하고 자체 성명서까지 내며 박준영 퇴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던 13일 낮에 박준영 제외 4명의 멤버들도 소속사에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이들은 팀의 맏형이자 친가족처럼 지내온 박준영을 퇴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에 새 멤버를 영입하는 것도 반대하고 박준영이 없는 4명으로는 절대 활동하지 않겠다 라고 못 박으며 박준영과의 의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멤버들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에 박준영 역시 따로 단독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에는 레전드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짧게 같이 보시죠. 근데 저는 그 퇴출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잘 그 뜻을 몰랐는데 엄마가 근데 쫓긴 거래요. 저녁 11시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자들도 피하고 G.O.D 멤버들도 피하고 아무한테도 전화를 하지 말래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계속 연락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동생들이니까 연락하려는데 아무도 전화 안 받더라고요. 제가 죄가 하나만 있다면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만나고 나는 통신 같은 것도 읽고 신문도 읽으면 답답한 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해요. 나 32살이에요. 오케이? 박준영 32살이고 여자친구 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 이 짧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준영은 소속사의 입막음, 아이돌의 열애, 나이 등 정말 많은 것을 해명합니다. 참고로 나이와 관련되어서는 실제 1969년생인데 활동을 1974년생으로 했어서 5살을 속였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건이 지나가고 현재는 재밌게 말할 수 있는 그 내용, 나 32살이에요 라는 말에는 연예계 생활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나이도 속이도록 했던 당시의 관행과 아이돌의 연애가 무조건적인 퇴출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팬들과 멤버들의 단합된 행동에 소속사는 백기를 들게 되니 모두의 성원에 힘입어 퇴출은 없던 일이 되고 박준영은 문제없이 팀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이후 사람들이 아이돌의 연애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BS 가요대상의 대상 G.O.D 그저께랑 어제랑 대상 땄는데 오늘 또 대상 따서 너무 기분 좋고 저희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영광 돌리고 싶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